이번에는 이제 메리유라는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효과를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로켓가 뭐 요렇게 뭐 대충 만들어서 뭐 요렇게 생긴 로켓가 여기서 날아갑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움직여요. 아니면은 뭐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흰색 라인이 따라가면서 점점 살짝 넓어져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끝은 뾰족하고 뒷부분은 점점 넓어지고 여기가 조금 살짝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들어가지는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기능들이 처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널이라는 이제 거를 좀 한번 사용을 해 보시게 될 거고요. 중심축을 대신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널은 더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렌더링을 했을 때 절대 나타나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렌더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솔리드에다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효과를? 자, 파티클이라는 효과를 줍니다. 파티클이라는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 파티클이라는 효과랑 이 널이랑 요 두 개를 연동을 시켜줍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코드를. 코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널 오브젝트 포지션을 움직여 줄 건데, 포지션을 움직여 줄 거고, 그 다음에 파티클에 또 포지션을 움직여 줄 겁니다. 파티클의 포지션. 그 다음에 요 파티클의 포지션이 널 오브젝트 포지션을 따라가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요 익스프레션에서 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뭐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렵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어떤 것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첫 번째 널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뉴에 보시면은 널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널 오브젝트. 자, 요거 눌러주시고요. 요거 눌러주시고 요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화면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네모가 이렇게 하나 나타나게 돼요. 이제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요렇게 움직이게끔. 요렇게 움직이게끔. 자, 아니면은 요렇게 가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가도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위치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밑에다가 놔볼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요거 이제 위치를 움직여줘야 되니까 자, 포지션 단축키 P죠. 요거 단축키 P를 눌러서 토글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단축키 P 눌러주시고 토글을 눌러줍니다. 토글을. 그리고 나서 한 3초? 3초로 갈까요? 인디케이터를 3초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3초로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요 널을 요 위로 빠져나가게 한 요 정도 빠져나가게 줄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동 경로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큰 게 작은 점들 사이에 큰 동그라미 큰 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그래프 조절할 때 핸들 해서 곡선 만들어 줬던 것처럼 얘도 이걸로 이동 경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그래서 뭐 요렇게 뭐 둥글게 요렇게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물결 느낌으로 이렇게 가게끔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모션을 이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인디케이터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은 요 경로대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이 포지션 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키프레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얘가 요렇게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요. 얘는 이제 요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솔리드 얘는 이제 파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리드에다가 파티클 효과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자 브러쉬 이거 아까 열려 있는 거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옆에 요 꺽쇠 두 개 있는 거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이펙트 앤 프리셋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파티클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PART 검색하시면은 자 PART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파티클 시스템 2라고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2 여기에 이제 뭐 파티클 시스템 2 월드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요 두 개 써볼 거예요. 두 개 써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CC 파티클 시스템 2 요거를 좀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솔리드에 적용시켜 주세요. 자, 요거 솔리드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자, 얘가 파티클이 요 라인을 따라, 요 너를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입자 모션입니다. 입자 이제 움직이는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사용한 파티클 시스템이라든지 파티클 월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이제 뭐 비가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벚꽃이 휘날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나 불 요런 것들을 아니면 폭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 만들어주는 이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그 세이버라는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파티큘러라는 이제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그 파티큘러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요 효과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요 효과들을 그래서 자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 여기 효과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거의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이제 파티큘러를 사용을 하시게 되셨을 때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일단 여기를 이 너를 따라가게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움직임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듀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저희가 널 여기 이제 포지션 요걸 이제 넣어놨었는데
자, 얘 널을 파티클 위로 좀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효과가 또 밑에 막 쭉 나열이 되다 보면은 요 널 부분을 또 찾아서 연결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좀 옮겨주고요. 이 포지션이라는 항목, 아까 전에 제가 1번은 널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파티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익스프레션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익스프레션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거 3번을 할 차례인 거예요. 3번.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프로듀서 요 포지션이라는 요 항목 익스프레션을 보기 위한 그러니까 기능은 뭐냐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토글을 눌러주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토글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항목이 이렇게 빨갛게 변합니다. 여기 수치가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프로듀서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요 항목 안에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제가 단어를 잘못 썼네요. 맞게 쓴 것 같은데. 자,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그죠?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뭐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제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거를 이제 또 기억을 해뒀다가 쓸 필요도 없이 자, 여기서 직접 사용하는 기능도 또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챗 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적용해주는 방법은 여기 이제 나선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나선형 아이콘. 이 나선형 아이콘을 여기 포지션이라는 요 글씨, 널 1에 있는 요 포지션 글씨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파티클이 저희가 처음에 널 움직임 준 거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파티클 시스템 2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직선으로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곡선도 어떻게 그래프를 조절을 하다 보면은 그래프도 이제 그래프로 해서 이제 곡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널을 사용을 해서 곡선으로 이동하는 모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요거의 뜻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자, 디스콤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파티클이라는 이 컴프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 컴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레이어들 있죠. 그 레이어들 중에 널 1번 널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지금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널 1에 저희가 단축키 P를 눌렀죠. 이 단축키 P 부분은 트랜스폼이라는 항목 안에서 있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포지션.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라서 여기 지금 요 포지션에 이 널 1번 포지션에 여기 수치 값이 그대로 여기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널 움직이는 대로 파티클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입자가 굉장히 많이 넓게 퍼져 있어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모양으로 좀 얇게 따서 이렇게 얇게 자, 요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티클 요 항목에서 모양을 먼저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모양. 여기 입자 모양.
지금은 막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티클 요 항목은요. 파티클 모양이나 색깔 요런 거를 바꿔주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모양이나 색깔 등을 이제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티클 타입이 지금 현재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요런 라인들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페이드 스피어라는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페이드 스피어. 뭐 스타는 이제 별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쉐이디드 하면 그냥 이렇게 공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페이드를 하면 외곽 부분이 뿌옇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입자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드 스피어로 갈 거고요. 자, 버스 사이즈는 0. 처음에 나타날 때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가 처음에 생성될 때. 그리고 입자가 사라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사라질 때 0.75인데 일단 요대로 좀 한번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사이즈 바리에이션은 뭐냐면은 자, 입자 크기예요. 그래서 얘가 100%가 되면은 자, 처음에 입자가 생성될 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사라질 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100이라고 주셔도 되고 자, 저는 일단 50이라고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오퍼시티 최대치는 이제 100%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컬러입니다. 컬러는 일단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자 라인 그러니까 파티클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흰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둘 다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뭐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뭐 눈송이가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뭐 이제 그 스노우볼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얘네가 입자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뭐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 아직까지도 굉장히 뭉쳐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제 무게라든지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얘네들이 퍼지는 범위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피직스라는 항목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직스. 여기 이제 피직스 이제 물리 기능이에요. 물리 기능이라서 여기 이제 와서 보시면은 자, 뭐 애니메이션, 벨로시티, 뭐 그라비티, 레지스탕스 이렇게 있는데 자, 벨로시티 요 부분이 입자가 퍼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1이기 때문에 지금 요게 1만큼 이제 입자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입자를 아주 조금 퍼뜨릴 거기 때문에 0.05 정도 줄 겁니다. 그럼 요렇게 나와요. 입자가 퍼지지 않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입자가 밑으로 떨어져요. 왜 입자가 떨어지냐면은 자, 그러니까 중력값을 적용받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라비티가 1.0이죠. 그라비티가 요게 중력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0을 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나와요. 자, 중력값을 0을 줬더니 얘네가 요렇게 요 정도 퍼져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입자가 굉장히 가다가 여기서 끊겨요. 여기죠. 그냥 따라가죠. 그래서 라인이 나는 더 길게 계속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입자에도 생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만큼 입자가 생성이 돼서 오랫동안 있을 것이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롱비티 세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생성이 돼서 2초 동안 여기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보다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한 5초 정도 잡을까요? 그러면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계속 모양 잡아 들어가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입자가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자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 모양이 생성될 때 요 부분이 좀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뭉뚝하게 나오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수정을 해줄 건데 입자가 나오는 범위가 넓어서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디우스, 여기 프로듀서에 레디우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입자가 생성되는 너비입니다. 너비. 그러니까 얘가 탁구공에서 입자가 생성되게 할 거냐, 아니면 농구공 크기에서 입자가 생성되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생성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레디우스 x하고 y를 0으로 주시면은 여기가 뾰족해져요. 이렇게 이 부분이 뾰족해지고요. 지금 또 플레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입자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입자 퍼지는 걸 0.05를 줬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레지스탕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한번 수치를 줘 보도록 할게요. 얘를 높여 주시면은 여기가 좀 좁혀져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듬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듬어 주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입자가 생성이 돼서 마지막 끝부분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게 되면은 입자가 점점 빠르게 갔다가 또 점점 느리게 조절이 되는데 중력값에 따라서. 근데 저희는 지금 중력값이 0이다 보니까 얘가 입자가 퍼져 나가는 게 이제 속도가 일정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한 여기 레지스탕스를 조절을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자가 많이 퍼지질 않아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많이 번지는 효과가 많이 번지질 않게 됩니다.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자,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퍼지는 속도가 좀 더 느렸으면 좋겠다. 수치를 더 올려주시면 돼요. 수치를 더 올려주시면 되고 그럼 끝부분에서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레지스탕스를 또 올려주시게 되면은 점점 얇아지니까 그럴 때는 또 벨로시티 값을 0.07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넓어져요. 그래서 벨로시티 부분하고 레지스탕스 부분하고 두 개의 수치 조절을 해서 적당한 너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벨로시티와 레지스탕스 요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넓어지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선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선 설정이 다 끝났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좀 뭉쳐서 있기는 한데 굉장히 뿌옇죠.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여기다가 추가로 더 넣어줄 거예요. 자, 파티클 이렇게 그대로 놔둬 주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러프 엣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OUGH까지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ROUGH 러프 엣지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러프 엣지의 기능은 뭐냐면은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요 사이에 요거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요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자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끝부분이 여기가 뿌옇잖아요. 그죠? 이 뿌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요 부분들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딱 그 뿌연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여기 수치가 또 여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딴 거 안 보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자, 보더, 엣지 샤프니스, 프랙탈 인플루언스 요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자, 보더라고 하는 부분은요. 얘 수치를 이렇게 늘려보시면은 점점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수치가 높아지면 뿌옇게 되죠. 근데 보더가 0이 되면요. 요 끝부분이 굉장히 딱 끊겨버립니다. 요런 부분들이. 점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엣지 샤프니스 수치가 높아지면요. 얘가 0이 됐을 경우, 엣지 샤프니스가 0이 됐을 경우는 뿌연 게 그대로 있게 돼요. 근데 수치가 높아지면요. 한 10 정도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검은색 부분과 요 흰색 부분의 요 경계 부분에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선명하게 경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프랙타일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0을 주시게 되면 0을 줬을 때랑 1을 줬을 때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수치가 높아지면요. 더 많이 지글지글 거리는 거고요. 수치가 낮아지면 지글지글 거리는 게 조금 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부분이 이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여기도. 그리고 선도 깔끔하게 좀 이렇게 라인이 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글지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디서 조절을 해줄 거냐면은 얘는 다시 또 파티클로 가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파티클로. 여기서 이제 모양이 얘네들이 좀 꽉 차게 보이게 해주려면요. 여기 위에 이제 파티클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버스레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스레이트 수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수치를 높여주시면 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요 정도? 모양이 깔끔하게 여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뭐 여기 끝부분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서 얘가 약간 여기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저것도 같이 좀 손을 봐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이제 여기 끝부분이 이제 뾰족해지게 보이게끔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지금 여기 입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지금 입자 생성되는 거를 생성될 때 사이즈를 0으로 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보겠습니다. 0.01 했더니 거의 붙었죠. 그죠? 0.01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0.02 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버스레이트도 조금 조절한다고 해서 뭐 되지는 않아서 버스레이트는 그냥 40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주시면은 자, 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움직이면서 파티클로 라인이 생성이 되는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효과로 해서 요 애니메이션 준 부분은 이제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모션을 이제 다 만들어 준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글씨들이 좀 들어가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글씨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과 약간의 그림 살짝 그림자도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많이, 단색 배경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솔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또 솔리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성되게 해줄 건데요. 여기 파티클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요 파티클,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여기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 요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림자가. 요 그림자는 이제 움직임 모양대로 이제 계속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그림자는 요게 답니다. 근데 뭐 그림자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 스타일 밑에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고 있는데 여기도 뭐 보면은 디스턴스 요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요 파티클,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내가 지정한 레이어에 있는 그 이미지 모양과 그림자의 차를 얘기해요. 높이. 그러니까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좀 높이,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눈속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오는 방향, 뭐 그림자, 섀도우의 뭐 투명도, 이게 뭐 좀 뿌옇게 되는 부분이나 크기나 뭐 노이즈가 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치를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느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뭐 로켓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뒤에 요 파티클이 따라오는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마스크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 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솔리드를 선택하고 펜툴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또 그려 주시면은 자, 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로켓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꾸며 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꾸며서 자,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니면은 자, 그냥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펜툴로 모양을 그려 주시면요. 이렇게 뭐 색깔은 흰색 들어가 주면 되겠죠. 스트로크 안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뭐 도형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자, 쉐입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이번에는 요거 이제 중심점 위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펜 비하인드 툴로 중심축을 자, 여기 뒤에 요 부분 여기다가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다 맞춰 주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얘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따지면요. 로테이션으로 따지면 자, 회전이 요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요 위치에다가 요거 위치를 여기 널 부분 있잖아요. 널의 여기 왼쪽 윗부분 여기서 이제 파티클 입자들이 생성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 로켓을 만들어 놓은 로켓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 로테이션 조절해서 뭐 로테이션보다 먼저 스케일부터 좀 조절을 해줄게요. 스케일 제게 지금 좀 큰 것 같아서 좀 조절을 해서 줄여놓겠습니다. 여기 사이즈까지 다 조절되셨으면 이제 요거 모양에 맞춰서 이동을 시켜줄 건데 저희가 따로 포지션 이동을 시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요 페어런트 링크라는 항목이 있나요? 요 페어런트 링크 요 항목이 없으시면은 여기 파티클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이제 메뉴가 있잖아요. 요거 여기 눌러서 컬럼 들어가서 여기 페어런트 앤 링크라고 하는 요 항목 저희가 익스프레션을 이제 배우기는 했는데 그 방법으로도 따라가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레이어에서 레이어끼리 이동을 할 때는 페어런트 기능으로 따라가게끔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어런트 링크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불러와서 얘를 페어런트 링크 요 논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자, 널 1번 얘를 쫓아가면 되니까 요 널 1번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자, 이 로켓이 널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로켓을 이제 로테이션 모션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R 눌러주시면 로테이션이죠. 이 로테이션에서 처음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0프레임에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톡을 눌러주시고 위로 올라오면서 자, 옆으로 이렇게 꺾여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곡선을 타고 오다가 거의 직선으로 이동하는 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 타이밍쯤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로켓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직선으로 쭉 가다가 또 곡선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쯤에 요거 우리 똑같은 수치인 경우에는 토글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여기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add or remove 키프레임 요거를 눌러준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얘를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할 때 요 부분 로테이션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로켓이 날아가면서 뒤에 이렇게 하얀 연기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 요 모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